해가 뜰 무렵 전 씨는 막 충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철근을 싣고 출발해 밤새 달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목적지인 서울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가야 할 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전영수 씨. 그는 장거리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화물 트럭들이 그렇듯이 전 씨도 그날 교통사정이 나쁜 낮 시간을 피해 밤을 타서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은 언제나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카봇길에서 얼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4월 2일 같으면 얼었을 때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 못 했는데 무심결에 그냥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뭐 브레이크 한번 못 밟고 떨어져요. 다행히 철거는 전 씨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추락할 때 왼쪽으로 쏠리면서 전 씨의 왼팔이 차체에 깔려버렸습니다. 이제 전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러나는 게네 이게 팔을 빼지는 못하고 자꾸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처음에 팔 조금 들어갔을 때는 허리만 안 아팠으면 이게 안 부러졌으면 이걸 빼냈을 텐데 그때는 힘을 못 쓰겠네. 이게 자꾸 빨려 들어가더라고. 하지만 새벽길을 질주하는 차들 중 누구도 전 씨의 그런 상황을 알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 씨가 주의 깊은 한 운전수에게 발견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손이 채 깔려 있잖아. 아이고 차가 자꾸 깔았나 본데 이거. 아유, 아저씨. 조금만 참아. 자기가 빼내려고 한 게는 도저히 못 빼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지렛대 그거 아니시면 그걸 해가지고 제끼도 안 되죠. 그게 그 차 중량이 얼마인데 그래 안 되는 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여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119에다 금방 신고하고 올 테니. 그렇게 해서 근처 충주 소방서에 연락이 된 건 새벽 6시 22분. 교대 준비를 하고 있던 대원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전 씨가 사고를 당한 지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빨리 오지 뭐. 아유. 조금만 참아요. 금방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각 운전기사 전 씨는 차체에 깔린 팔의 고통보다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위협적인 상황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올 거예요, 금방. 척추가 그러다니까 수미가 조금 가쁘더라고요. 숨은 가쁘지 이거 나는 자꾸 빨리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래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철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볼로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자의 부상이 클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향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그래 볼까? 운전자가 차체에 꽉 눌려 있고요. 몸이 계속 물속으로 깔아앉고 있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지? 네, 환자가 팔이 끼어 있고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기 민영정이 크레인 준비하고 보관장하고 준비. 저 유압 장비하고 에어백 준비하고. 최종 내려가갖고 환자 상태 확인해보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에어백. 이걸 빼내고. 자, 에어노. 얼굴은 조금씩 물에 잠겨가고 있어 상황이 급박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에어백으로 구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줄을 끊고 철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천히. 야, 이거 안 되겠다. 진 따위라 차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민영정 크레인 대기 시켜봐.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괜찮을 기라고 뭐 견인 뭐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환을 하면은 차를 조금 들면은 안 빠져나오겠나 그 얘기를 얼핏 들었었다고요. 그럼 나누기는 이제 조금 안심되더라고요.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무른 탓에 에어백도 재구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에어 천천히 넣어. 더 올려. 올려. 회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상황 올라가질 않는데요. 크레인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상호 현장의 지역이 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크레인으로 고정시키고 있지만은 차량 무게로 가라앉고 있으니 대형 레카차를 수배해서 현장으로 보내주기 바람. 726. 일단 사고 차량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구차의 크레인으로 고정을 시켰으나 사고차를 계속 고정시켜 놓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연락을 해 대형 레카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올려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야, 빨리 가져지 뭐해. 동시에 바닥에 무른 진흙을 파내고 주위에 돌을 채우고 널빤지를 댔습니다. 에어백을 지탱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자, 에어백. 천천히 에어 넣어봐. 천천히. 야, 들린다. 올라간다. 드디어 에어백과 크레인의 힘으로 틈이 벌어지면서 사고 차량의 차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의 입에서도 저마다 탄성이 나왔습니다. 기다려요. 들어가. 사고 지역이 진흙바지였기 때문에 사고자의 얼굴이 반 정도가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고차가 점점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이었지만 사고자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의식을 전혀 잃지 않고 도리어 작업을 하는 우리 대원들을 격려할 정도였으니까요. 올려. 더 올려. 올려. 그때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이겨낸 전 씨였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대원들은 일단 전 씨에게 경추와 허리 보호대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차체에 깔렸던 팔뿐 아니라 사고의 충격으로 전 씨는 많은 부상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충주 지역은 그 도로가 충주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고 그날의 일기에 따라路面의 상태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 전 씨는 그제서야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경까지 손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전 씨는 그날 사고로 척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갈 게네 뭐 발가락 움직여보라고 하는데 뭐 다 된 게네 나 역시도 허리 부러져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래 뭐 그 사진 찍어보고 한 몇 분 이래 해보더니 이게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부러져가지고 신경을 건드리기 뭐 완전히 일보 직전에 있더라고. 그날 전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로 올라오는 외곽도로로 지금도 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니는 곳입니다. 전 씨도 평소에 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피곤함 사이로 예기치 못한 상황은 불쑥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그날 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7개월. 가족들의 정성과 물리치료 덕분에 이젠 거의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트럭을 폐차 처분해야 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차는 폐차시키도 일단 내 몸이 어디 마비 안 됐다 하는 게 이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때 당시 그 구조대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 그래 안 해줬으면은 내 어디가 마비가 왔으면은 지금 차가 문제겠습니까? 전 씨는 이번 사고로 불행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딸의 서투른 멜로디언 연주도 정겹기만 한 요즘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나버린 나쁜 꿈처럼 굳이 떠올리기 싫은 어떤 사건이나 기억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집 근처 소방서 앞이지만 이런 때 이춘경 씨는 바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춘경 씨의 두 동생들이 학교 MT다 약속이다 해서 집을 비운 까닭에 집엔 춘경 씨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 넉넉한 여유로움까지 있어서 어느 날보다도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들리지 않지? 예, 안 들려요. 너무 재밌는데요. 신경아, 전화 받아라. 네, 엄마. 여보세요? 뭐라고요? 공장에 불이 났다고요?
저희 공장에 불이 난 게 맞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경이가 아니고 언니 춘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따위는 말할 여유가 없었고 저는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그 조용했던 평화는 그걸로 끝장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공장에 말해서 불났다. 빨리 좀. 당황한 춘경 씨의 아버지도 옷을 챙겨 입는 사이에 몇 번이나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이 순간 10년 전쯤에 저희 집에 홍수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었어요. 공포감이 막 그 순간 그 기억이 나면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화기를 제대로 놨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되는 거지 이거? 빨리 다녀올 테니까 연락 오는 것을 받아라. 응? 아빠 같이 가요. 아이고 춘경아 아이고 갔다 올게요. 아이고 이거를 좀 먼저냐.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춘경아 어떡하면 좋냐. 아이고. 화재가 난 곳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온 일터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의자를 만드는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아빠 신고하고 가야죠. 벌써 왔을 거야. 아마 너무 늦었어. 집에서 공장이 있는 화재 현장까지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 하지만 그날처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자리에서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 속에 무거운 한숨을 깊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춘경 씨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셨어요. 차분하셨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더욱 슬프게 와 닿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10여 년간 쌓아온 아니 자기 인생의 30년을 바쳐온 그 공장이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는 그런 체념을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빠의 눈빛에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공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 아버지 말대로 벌써 소방차 여러 대가 진화 작업 중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공장까지는 걸어서 5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미처 진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장님. 골목 입구에서부터 일단 불기둥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치솟은 불기둥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정말 전쟁터에는 안 가봤지만 그런 막 아비규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자기 집에 일단 불이 붙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소리들이 크게 들렸다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분주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화재, 그 공장을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고 막 하여튼 계속 울었던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공장 안의 물건들이 타면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아유 아저씨. 아니 저불 좀 꺼주세요. 공장 다 타요 아저씨.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저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공장 다 탄다. 저희 아까 공장에서 일하셨던 박씨 아주머니인데 제가 오히려 말려야 했어요. 물론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굉장히 고맙게 저 대신의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말려야만 했어요. (1월) 한겨울의 바람은 화재 진화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게다가 약 400m나 떨어진 골목 입구에서 화재 현장까지는 수십 개의 소방호수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휴 이걸 누가 이걸 어떻게 아저씨 이리 와봐요. 여기 물이세요 아저씨. 예, 알았습니다. 제가 줄게. 부장님 하세요. 답답하고 일단은 호수가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작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끌 수 있을 것만 같은 금방이라도 다 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자, 방수 압을 좀 올리고. 자, 저 압을 올려서 세게 방수하기만. 호수가 하나 더 추가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주택가에 있었고 불은 여차하면 금방이라도 이웃 쪽으로 번질 기세였습니다. 압을 높여, 압을 계속 높여. 이쪽은 또 던지내고. 춘경 씨는 도저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불이 저희 집만 나면 이제 다행이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길이 참 이상한 게 좀 잡히는가 싶더니 그 물이 조금 안 나오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게끔 그렇게 불길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으로 막 붙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그거는 그거는 정말 끝이거든요. 몇 대를 그냥 지나보내고 나서야 춘경 씨는 지나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문득 그날 오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8시 30분쯤에 제가 그 공장을 막 지나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참 이상하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날 유독 그 아빠 골목을 보면서 공장 골목을 보면서 공장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깜순이가 있는데 깜순이가 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근데 물론 내리지는 않았죠.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불이 난 거예요. 아저씨 다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문도 모르는 택시기사의 물음에 춘경 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 마음은 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제발 이웃에겐 번지지 말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딱 올렸는데 받으니까 아빠예요. 근데 다른 데로는 안 보내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빠는 분명히 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신 차리고 조금만 들어요. 여보, 정신 차리고 이거나 조금 들어요. 자, 조금 들어봐요. 식기 전에 좀 들어봐요. 많이 좀 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더 드세요. 새벽 3시나 돼서 돌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는 춘경 씨의 마음은 애처로움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실망뿐이었습니다. 누워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누워있는데 5시쯤 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제 자신한테 정말 환멸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은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춘경 씨는 다시 화재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30년) 아버지의 노력도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한순간에 모두 검은 자가 돼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던 밤은 굉장히 짧았고 한순간에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사실상 그때보다 그걸 잊기 위한 시간들이 더 많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의 사랑이랄까 그런 거를 오히려 이 기회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도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버텨오고 있는 거는 가족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조사 결과 그날 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도 어려운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춘경 씨네 가족은 그 상처를 딛고 오늘 다시 우뚝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소방관 아저씨, 저희 공장에서 일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그 동네 분들 정말 자기 일같이 정말 너무너무 분주하게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7월 16일
밤새도록 비가 줄기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자, 출동이다. 하고 싶어요. 구조 출동. 위치는 행동 근무소에서 진동 방향.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아직 밖은 어두웠습니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여름 장대비는 출동하는 구조대원들도 긴장하게 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지만 야간 운전은 조심해야 할 게 많은 법입니다. 신고는 사고를 처음으로 목격한 근처의 검문소 경찰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사고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저희 대원이 아무리 이 주의 차이더라도 지금 운전사도 아무도 안 보이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빨리 가지. 그러나 막상 차를 운전했을 운전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이 사고 현장을 1차 수색하였으나 운전자를 찾지 못하고 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출동하여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게 사항을 물어보니 사고 발생 후 20여 분이 경과되었는데 계속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난감했습니다. 어이, 조반장! 너 진짜 그걸 좀 내리거라. 입마저도 좀 내리고, 좀 폭력에 좀 진정해봐. 사고 차량은 충무에서 마산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5m나 되는 언덕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깜깜했고 세찬 그 바람이 수색하는 대원들의 얼굴을 따갑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또 비마저 내리는 상황에서 키만큼 자란 숲을 헤치며 요 구조자를 찾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빗소리로 인해 대원 상호간에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정말 힘들다. 임반장,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조반장, 조대원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사살 좀 뒤집어. 예, 알겠습니다. 대원들은 차량 주변에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사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운전석에서 튕겨나갔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고 당사자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고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날처럼 칠흑같이 어둡고 비바람 치는 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몰라 몹시 불안했습니다. 어둠과 빛 속에서 대원들은 차량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천만 7-9 현장 도착한 바 요 구조자 없음. 7-9 현장 도착 이전 요 구조자 다 차량으로 이송된 것 같음 참고 바람. 그러면 현장 지휘부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지라기 바라며 만인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을 주변을 철저히 수색해서 지라기 바랍니다. 47. 막상 포기를 하고 올라왔지만 모두들 개운치 않은 심정들이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몇 차례 주변 수색에도 불구하고 요 구조자가 없어 요 구조자 스스로 탈출하여 다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호구 속에 힘들어하는 대원들의 예스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변을 수색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원들은 다시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진 운전자의 흔적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날도 밝아오고 있었고 수색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 짝의 신발, 그것은 좋은 예감이었습니다. 유동씨, 여기요. 찾았습니다. 발자국은 신발 자국이 아니고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현장과 꽤 떨어진 이곳에 맨발 자국이 나 있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되어 요 구조자의 흔적이라고 단정하고 민 반장님은 발자국을 찾아 나오고 나는 그 반대 방향에서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유동씨, 찾았다. 예, 찾았어요.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다리 한번 나와보자. 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나 떨어진 곳, 길쪽을 향해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운전자 백 씨의 온몸은 싸늘했습니다. 처음엔 사망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호흡과 맥박은 조금 빨랐지만 정상이었고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추 및 척추 손상에 대비하여 경추 보호대 및 구출 고정대를 이용 척추를 고정하였고 환자가 장시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저체온 현상이 염려되었습니다. 운전자 백 씨는 대원들의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비바람과 온몸에 엄습해오는 추위, 어둠 속에서 벌였던 50여 분의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그 힘든 숨바꼭질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희망과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번의 수색이 악천후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자 지령실과 교신 후 돌아가고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엔가 요 구조자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일 그 예감을 무시하고 귀찮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비록 빗줄기 속에서 힘든 수색이었지만 오늘도 귀중한 한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충무에서 마산으로 가던 백 씨는 비바람 속에서 시계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의 몸이 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 순간 제가 창밖으로 몸이 튕겨나온 걸 느꼈는데 일어나려고 몸이 말을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기어갔죠.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날 비가 무척 많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신발도 잃어버리고 맨발이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동서남북도 모르면서 계속 기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얼마나 기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사고로 백 씨는 흉부 타박상을 입고 얼마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백성수 씨. 다시 일터에선 그에게 지난번 사고는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사고였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저에게는 안전운전은 생명과 같거든요. 아무리 정비사들이 차를 정비를 해도 요즘은 제가 늘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겼었습니다. 어려운 사고 상황 속에서도 백 씨의 생존 의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그 누군가 최선을 급박한 상황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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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니, 말을 안 하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전화 끊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자 발생 위치는 연화동 한보 3차 아파트 309동 204호 47. 이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게 장난은 아닌 것 같은데. 가보면 알겠지 뭐.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6km 떨어진 곳. 출동한 지 불과 8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아주머니 안 계세요? 아주머니 안 계세요? 아주머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주소는 정확했는데 환자가 다른 이송수단으로 벌써 병원에 간 건지 집안에 쓰러져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머니. 네, 무슨 일이세요? 예, 저희도 신고받고 왔는데요. 네. 지금 오늘 문을 뜯어보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없네. 계시는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갖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평상시에 고혈압이 좀 있어갖고요. 감 쓰러지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랑 같이 좀 확인해 보실래요? 예. 아주머니. 장기 같은데. 아주머니. 집안에 아주머니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 고혈압으로 병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고혈압은 일단 쓰러지면 위급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에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창문 쪽으로 해갖고 진입을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 일단 진입을 시도하겠다 이상. 상황실을 통해 신고자의 장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했지만 전화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대원들에겐 곧바로 신고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원들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까지도 수화기를 손에 꼭 쥔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상태 괜찮습니까? 침체해야 되겠네. 환자를 바로 눕히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해보니 매우 불규칙적이었고 혈압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수생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대원들은 먼저 상황실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가까운 병원에 의료진을 대기시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글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혈압과 맥박 등 아주머니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 가끔은 참 낯이 익은 얼굴도 있다고 은대원은 생각했습니다.
정신 차려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우리 사이도 소방관인데요. 태우면서부터 안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상황인 만큼 뭐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또 후송 중에 한 자리에 희미하게 눈을 뜨면서 내 사이도 소방관인데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가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또 그 한 자리를 보면서 그때 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게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되는 일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여느 구조나 구조 활동처럼 그 일도 곧 잊고 있었습니다. 한 잔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전화? 잠깐만요. 어디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하다가 강릉으로 간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뭐 장모님이었다고? 아니 어쩐지 전에 한번 결혼식 때 가서 많이 뵌 분이라 생각했더니 참 세상 참 좋구만. 구급을 갔다고 좀 쉬다 보니까 전화가 왔다 그래서 받아보니 강릉 간 우리 조영근 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구급을 나갔던데 우리 장모님이라 그러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다음에 항지에 올라가면은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동료 가족이고 또 만약 내 부모처럼 참 반갑기도 했고 상태를 물어보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말 들을 때 참 내 가족을 옮긴 것처럼 뿌듯하기도 했고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소방관 사이를 찾는 아주머니는 강릉 소방서 방호과에 근무하는 조영건 씨의 장모였습니다. 딸이 소방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위험한 직업이라며 반대했었던 권 씨. 권 씨는 그날 사위가 일하는 119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습니다. 병원 실내가 아주 15월 달 입원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나가지고 이제 회치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또 머리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고 애도 이제 아침에 나가고 내가 근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어떻게 가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남편이 막장에서 나오려면 4-5시간이나 걸린다는 걸 권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난 것이 119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 참 이상하네 그거. 여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거기 어디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간신히 집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전한 채 아주머니는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막상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나니까 소방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회도 소방관 있으니까 뭐 자랑스럽고 우리 사회도 내 마음도 듬직하고 좋더라고 좀. 처음에는요 소방서 있다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종사이기 때문에 좀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지금은 뭐 멀리 있어도 전화도 정정하고 뭐 어머님 혈압이 괜찮나 그러고 뭐 전화 자주 오고 용돈도 잘 주고요. 잘해요 지금은. 오늘 저희 왔습니다. 우리 조서 오는데, 아이고, 기분 좋고, 그래. 아이고, 그래, 한 소리한테 와.
정년 손님이란 사위지만 그 일이 있은 후 권 씨는 119에 몸담고 있는 사위가 더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당신은 우쭈스랑 좋나? 아이고 조절만 잘해주면 뭐. 119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저도 많은 구조 구급 활동을 해왔지만 제 가족이 수혜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일을 당하신 후로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고로 당하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